오늘은 2011년 군산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소개해드리는 그런 아주 정말 잔인한 사건들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만 이 사건 역시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40대 초반 남녀예요. 여성은 41세, 남성은 40세입니다. 뭐, 갓 40살이 된 그런 남녀인데, 자, 이들, 배우자가 있고요. 특히 이 여성의 경우에도 남편이 있고, 또 자녀, 딸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관계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2011년 10월 31일에 군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근데 그 고소장의 내용이 성범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여성이 이 남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범죄를 당했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를 좀 상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 약 1년 3개월 좀 되죠. 1년 3개월 동안 전주에 있는 모텔 등에서 협박을 당해서 성관계를 했다. 강간을 당했다는 거죠. 1년 3개월 동안, 1년 넘게. 자, 그리고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2011년 10월 28일까지 당했다잖아요. 고소장 제출한 게 3일 후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 강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마지막 범행 후 3일째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건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2011년 1월 중순부터 이런 그 성관계 장면, 동영상, 또 사진, 나체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다음에 저 남자가 2011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이 5개월 동안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동영상이랑 사진을 남편과 딸에게, 아이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해서 1,050만 원을 갈취했다, 뜯어갔다. 자, 공갈죄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갈의 수단이 폭행 협박인데, 그 협박이 이런 성적인 부분들을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는 협박이기 때문에 대단히 질적으로 나쁜 그런 공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2011년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약 2달입니다. 2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새만금 방조제 등 야외에서, 군산이니까요, 3차례에 걸쳐서 이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강제로 촬영했다. 그리고 동의 없이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땡땡넷 여기에 올렸다. 자, 이게 세 번째 범행이 되고요. 또 네 번째는요, 좀 더 충격적이에요. 이제 2011년 말경에 처음 보는 남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죠. 또 2011년 9월 말경에는 아까 그 땡땡넷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죠, 그 당시에. 이걸 통해서 알게 된 사람과 강제로 스와핑을 하도록 했다.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 10월 중순에는 이 남성이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또 범행의 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한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당했던 이유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걸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하니 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해 가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네. 성범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와핑,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남성의 강요로 이 둘이 부부처럼, 커플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또 커플과 4명이서 스와핑을 했다, 강제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소장에는 좀 축약돼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군산경찰서에 이게 제출되니까 경찰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건 보통 일 아니다, 이러면서요, 고소인 진술을 받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 피해를 당한 사람,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부터 불러서 내용을 확인하죠. 그리고 이게 말이 된다, 빨리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상대방 얘기 들어봐야 된다, 이러면
부릅니다.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이 남성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거죠. 또는 바로 불러서 뭐 묻기보다는 확인을 하기 위한 뭐 영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 통화 내역, 뭐 통신 기록, 뭐 계좌 거래 내역 등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타 결국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확인한 다음에 고소 당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범죄 혐의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 경찰에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큰 성범죄다, 이거는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을 불렀죠. 그런데 이 남성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이거 내용들 도대체 뭐냐. 저희는 사실 연애를 한 겁니다. 내연 관계였습니다. 뭐 분류는 분류인데 저희가 1년 3개월 동안 모든 걸 동의에 의해서 관계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한 적 하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촬영을 해서 땡땡넷에 올리고 누구를 또 만나서 뭐 스와핑을 하고 이런 것들 또 합의하에 동의하에 같이 한 겁니다. 제가 뭘 억지로 강요했습니까?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니 그러면 당신을, 저 여성이 그러면은 내연 관계라면 왜 당신을 이렇게 무고하냐? 도대체 왜 허위 신고를 했겠냐? 잘 보십시오. 그 고소장 내용에 보더라도 10월 28일까지 당했다는 거거든요. 모텔 등지에서. 그럼 고소장 제출된 게 언제냐? 10월 31일입니다. 즉 3일 후거든요. 그럼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그 10월 27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출 사태, 그리고 또 실종 신고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집을 이제 집 밖에 있다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경찰서에서 또 만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건 차차 설명드릴게요. 그날이 10월 27일이다. 즉 더 이상 내연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3, 4일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있는데 생각보다 성립하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일단 법조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게 무고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 사건 법원은 무고라고 봤습니다. 즉 허위 신고다. 남편에게 이 사실이 다 들통나면서 불륜관계로 인한 책임을 추궁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 남자가 나를 강간한 거다, 이렇게 1년 넘게 나를 괴롭혔다, 어쩔 수 없었다, 미안하다, 나 피해자다, 이런 스토리를 짠 거죠. 그리고 1심 법원 이 여성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합니다. 감옥에 가요. 네,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한 거예요. 반면 여성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죠. 네, 아닙니다, 판사님, 저 정말 당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은요, 성범죄만 고소한 건 아닙니다. 2011년 10월 24일 오후 3시,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이거 역시 며칠 전입니다. 정말 그 10월 말경에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10월 24일 오후 3시에 군산에 있는 한 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그때 이 남성이 NF 소나타 차량을 운전했는데 거기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두세 번 때리고 또 머리가 이제 무릎에 부딪히게 했다. 또 그날 3시간 후인 오후 18시경 오후 6시에도 또 군산에 있는 한 휴게소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뺨을 두세 번 때렸다. 또 차 밖으로 나가서 또 손바닥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결국 전치 2주, 그러니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뭐 입도 터지고 뭐 이렇게 타박상도 입었다, 얼굴 다쳤다. 이거 상해다. 이거까지 함께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 무고야. 그런데 때린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부분은 허위 신고, 허위 고소, 무고. 그래서 이 여성은 징역 10개월형을 받았고요. 이 남성은 때린 건 맞아요.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은요, 공동피고인이에요. 공동피고인. 무고로 기소된 이 여성과 상해로 기소된 이 남성, 서로가 서로에게 범죄를 범한 거잖아요. 따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았습니다. 결국 1년 3개월 동안 그 누구보다 가깝게 지낸 이 관계였는데, 이 수사, 이 무고 고소 이후에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원수가 된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재판은 또 같이 받고, 형사재판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재판을 나가야 됩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재판 갈 때마다 만나고, 이 남성은 때린 거 인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나왔는데, 이 여성은 끝까지 버텼어요. 나 성범죄 당한 게 맞다고. 그러다가 결국 징역 10개월형 받고 지금 구치소로 간 건데, 중요한 거는, 아니 끝까지 나 성범죄 당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여성이 법원이 어떤 근거로 무고라고 봤는가, 이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판결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판결문의 내용,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2심에서 판결이 바뀝니다. 잠시 후에 그것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무고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잖아요, 여성이. 하지만 무고다. 자, 첫 번째, 범죄를 좀 세 개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강간과 공갈, 두 번째는 사진 촬영, 그리고 땡땡넷 게시, 인터넷 게시,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관계 강요 행위, 스와핑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강간과 공갈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 증거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런 구분을 해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 가지고 판단하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첫 번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2011년 5월부터 10월 27일까지 주고받은 5개월간의 메시지를 보니까 대부분 안부를 물어요. 인사를 나누고 또 애정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좀 이따가 일부만 말할게요. 내연 관계에서 통상 주고받는,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다 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강요에 따라서 그렇게 보냈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성이요, 수개월 동안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찍어서 보낸 게 있는데, 자기 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얼굴, 성기, 나체 찍어서 이 남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라는 게 자세가 있죠. 그리고 얼굴이 나오면 표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진에 있는 이 여성의 표정과 또 자세, 그리고 또한 사진과 함께 보낸, 또는 전후에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보낸 게 아니다. 이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 여성 측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저 억울합니다. 저 남자가 이게 사진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보내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진 보냈더니 얼굴이랑 몸이랑 같이 나온 거, 얼굴이랑 가슴이랑 같이 나온 거 보내라고 지금 요구했잖아요. 이게 강요지 뭡니까? 그런 말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뉘앙스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말을 한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데,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그 앞뒤에 쭉 전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함께 보면 협박하려는 건 아니다. 협박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여성이 비를 달래려고 보낸 거다. 이 앞뒤에 문장을 봐라. 즉, 내연 관계이기 때문에, 게다가 유부녀이기 때문에 통화나 만남이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긴 이 남성을 달래보려는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나체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2011년 10월 27일 이 전주 덕진경찰서인데요. 전주 덕진경찰서 여기에 가출 신고를 해요. 하고 찾아옵니다. 가출 신고를 이제 112 한 다음에 엄마가 없다, 우리 동생이 없다 이러면서 남편하고 또 이 여성의 언니가 찾아다닌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사라졌다 갑자기. 알고 보니 가출인 겁니다. 여관방 잡아놓고 가출한 거예요. 가출했는데 이 가족들은 전혀 몰랐으니까 가출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이거는 실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찾아냈죠. 찾아서 이 전주 덕진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약에 성범죄를 당해서 1년 3개월 동안 끌려다녔고 그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말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도 이런 그 성범죄 피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이게 이상한 거죠. 자, 그 다음 그때 지구대에서 나와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여관에 짐을 가지러 갔습니다. 짐을 가지러 갔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이거를 몰라요. 내막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 가지러 왔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여관 주인하고 뭐 열쇠를 뭐 달라, 뭐 못 준다 이런 실랑이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택시를 타고 쓱 나와버립니다. 떠났어요. 남편 두고. 어디로 갔느냐? 내연남에게 갑니다. 내연남에 간 다음에 나 사실 뭐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몰래 간 다음에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당신 먼저 집에 가라. 먼저 집에 가라 한 다음에 다른 모텔에 가서 그날 그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자신의 어떤 그 불륜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니까 그 상황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남편을 따돌리고 잠시 이제 도망쳐서 이 남성에게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상황이 전개가 되자 이 여성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때도 억지로 강제로 당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거 봐라, 조금 전에 그런 내막을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협박해서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느냐, 믿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그날 2011년 10월 24일 있잖아요. 24일 이제 이 사건 그 신고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폭행, 상해 행위가 이루어진 그날 오후에 이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맞고서 내가 강간당한 거다. 상해 인정된 그날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여성이 남성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이거는 뭐 그 옆에 띄워놓겠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만 주고 보잘것도 없는 날 위해 오늘도 2번씩이나 이곳으로 왔다 가네요. 한참을 오고 가야 하는 거리인데 내 당신에게 못할 짓만 시키네요. 전주와 군산이니까요. 아주 뭐 멀진 않지만 그래도 가깝진 않죠. 네. 고맙고 너무 미안해요. 당신과 있는 시간이 즐거운데도 이렇게 되돌아오네요. 미안하고 사랑해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몇 시간 전에 강간을 당했다? 믿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또 돈 문제도 있습니다. 협박해가지고 사진 보낸다고, 사진 뿌린다고, 가족에게 공개한다고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냈다는 건데 2011년 9월 13일입니다. 이때 남성이 여성에게 나 돈 없다, 돈 좀 어떻게 좀 해결 안 되겠느냐, 나 돈이 필요한데 걱정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 맞습니다.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모으고 있는 게 1600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보낸 겁니다. 나머지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1400을 더해서 우선 3000 그걸로라도 막아야겠는데 더 이상은 할 데가 없어. 말할 것도 부탁해 볼 것도 이젠 없어. 정말 미치겠네. 미안해. 여보 울지 마라. 내가 잘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보냈어요. 네. 이렇게 보내니까 9월 15일경에 500만 원을 보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그때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함께 보냈느냐? 보냈어요. 자기 일 잘 보고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한숨 돌리겠네. 힘내요. 쪽. 자, 이거 자의로 보낸 거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의로 보낸 거지 억지로 또는 뭐 협박을 해가지고 뜯어간 돈은 아니다 라고 본 거죠. 결국 강간, 공갈 다 무고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진 촬영 그리고 또 인터넷 게시. 네, 땡땡넷 게시인데 수개월 동안 내연 관계예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체 사진을 찍은 장소 강제로 찍을 수가 없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 데서는 완전 야외인데 새만금 방조제 이런 데서 어떻게 강제로 찍느냐. 장소, 또 자세를 봐라. 이건 포즈를 제대로 취한 거다. 그렇다면 이거 역시 야외 나체 사진이 다 자의에 의해서 찍은 거다. 동의하에. 또한 그 사진을 인터넷 땡땡넷에 올리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른바 스와핑, 판결문에는 상대를 바꾸어 성관계할 부부를 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걸 용인하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 다른 부부와 또 함께 파트너를 바꾸는 성관계를 했거든요. 다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사진 촬영, 인터넷 게시도 무고. 자, 세 번째, 성관계 강요입니다. 이것도 증거가 많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보낸 문자, 2011년 9월 28일 15시 55분경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2011년 9월 28일이니까 이 사태 벌어지기 이제 그 고소하고 난리 나기 한 달 전입니다. 포즈도 좋고 나보다 몸도 이쁘네요. 멀어서 만나는 거 맞추는 게 관건일 것 같네요. 네. 2011년 10월 2일에는요. 나중에 자기네 부부랑 스와핑하게 될지. 10월 7일 오늘 새로운 경험이긴 했지만 기대가 커서인지 대만족은 아니네요. 당신과 좀 더 오붓한 시간 갖지 못함이 아쉬울 뿐. 그 어떤 사람이나 놀이가 당신만 하겠어요. 당신 많이 사랑해요. 네. 이거는 다른 부부와 역시 상대를 바꿔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또 그 한 후에 감상을 나누는 그런 문자 메시지죠. 이걸 보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거 어떻게 강요냐? 어떻게 강제로 한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 정말 강요 당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 남자가 제 딸한테 이런 문자 보냈어요. 제 딸 휴대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 보냈거든요. 이거 저 협박하는 거고요. 저 겁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응한 겁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법원은 이렇게 본 거죠. 그 당시 둘의 관계를 볼 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그 밖에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려고 했다? 증거가 없어요. 불륜 사실을 알리려고 했다? 정황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 번 때렸다 막 그러는데 실제로 때린 적은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때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게다가 병원 진료 받은 전력도 없고요. 기록도 없고 뭐 언니, 친정 식구, 성폭력 상담소 도움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성관계 강요한 것도 무고. 하여튼 다 무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끝까지 나는 당했다. 무고 아니다. 성범죄 피해다. 1년 3개월 동안 당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무고죄가 성립하면서 징역 10개월 1심에서 구치소로 법정 구속되면서 갔고요. 근데 그 무고죄의 형량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무고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이게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4년 이하 징역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중 요소는 없었거든요. 자, 법원의 또 양형 이유는요. 이 여성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무고자 B를 강간, 공갈 등 혐의로 무고했다.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처했다. 상당 기간 수사의 대상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받았다. 피해가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피해가 큽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2011년이잖아요. 지금은 10년도 넘었습니다. 더 지났잖아요. 지금은 더 큰일 나요. 지금은 일단 성범죄는 사실상의 유죄 추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성범죄로 고소당한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할 때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억울한 사람인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성범죄로 기소된 상황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 막아내는 것도 큰 성공이고요. 기소가 된 상태에서 1심 무죄 판결 정말 큰 성공이거든요. 좀 자랑을 좀 많이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그 의뢰인들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좀 이제 그 각색을 해가지고 티나지 않게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좀 일종의 훈장이거든요. 또는 다른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 2심에서 무죄로 바꾸기,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네. 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소개하는 그런 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질이 무거우면 또 범행 반성 안 하니까 죄질이 무겁잖아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다만 전과가 없다. 아무런 전과가 없어요. 네. 그리고 수사를 하던 도중에 밝혀져서 이 피무고자 남성이 기소되진 않았다.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진 않았다. 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징역 10개월형이 나왔는데, 자, 2심 풀려납니다. 자, 그럼 이거 무고 아니야?
정말 당한 거야? 그건 아니고요. 무고는 무고입니다. 네, 성범죄 당한 적 없어요. 내용관계 맞아요.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심에서 구치소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이 둘 사이에 과거에는 참 이런 내용의 문자와 사진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고 뭐 세상에서 가장 서로 아끼는 관계였을 텐데 한 명이 구치소 가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유죄는 유죄야, 무고는 중환범죄입니다. 그래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면서 풀려납니다. 이 형이 확정이 되고요. 사회봉사 160시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법원이 성범죄 고소사건에서 성범죄가 있지 않고 무고다라고 판단하는지, 그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고요. 이 전주와 군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 지금 40대 초반에 남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이 죽거나 뭐 크게 다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이 사건은. 그래서 강력 사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 대단히 무거운 처벌을 해야 마땅한 그런 범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2011년 전주군산 무고사건 살펴봤습니다.